안녕하세요. 7월 12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네. 오늘도 무더위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다고 하죠. 어쩐지 이게 그냥 몸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는 특히라도 온열 질환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문제는요, 이게 야외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요,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네. 그 공간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1위 공간은 역시나 작업장이었고요. 2위는 집 실내라고 합니다. 사실 실내 같은 경우는 햇볕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지만요. 이 뜨거운 공기가 잘 식지 않고 습도가 높아서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 2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자,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에어컨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땐 최대한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실내의 그 더운 온기를 밖으로 좀 빼줘야 되겠고요. 특히라도 문이나 창문 앞에 이렇게 커튼이나 차양막 같은 걸 설치해서 그늘을 형성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요, 그 선풍기의 각을 좀 위로 해서 더운 공기, 찬 공기를 잘 섞어서 실내 온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더위와의 전장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올 여름도 안전수칙들 잘 기억하셔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명수 씨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명수 씨는요, 강원도 봉평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일단 봄에는 허브천국이고요. 네. 여름 되면은 일단은 더운데 더위를 식혀줄 계곡이 있어요. 계곡.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 예쁘고요. 그리고 캠핑 즐길 수 있죠. 겨울에는 스키 즐길 수 있죠. 그야말로 팔색조 매력을 가진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놀란 게 우리 명수 씨가 뭔가 이렇게 먹는 것부터 이렇게 풀어내시지 않은 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 자, 명수 씨가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를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호석 작가의 고향이자 또 소설 있죠? 메밀꽃 필 무렵. 배경이 바로 봉평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메밀꽃의 풍경이 되는 아름다운 곳을 제가 너무 자랑거리가 많아서 잠시 깜빡했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또 요거 짚고 넘어가야겠죠. 메밀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 아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메밀로 가서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고 왔습니다.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 정말 덥네요. 요즘 장마철이다 보니까요. 비도 오락가락하고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아우 입맛 없어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아주 맛있는 별미 중에 별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이 봉평이거든요. 봉평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그것, 구수한 맛의 그것, 메밀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시죠. 봉평에서 만나는 맛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맛볼 메밀 음식 뭘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면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매일매일 더 맛있는 메밀 맛을 연구한다는 이곳의 첫 번째 메뉴는 100% 수제 메밀묵과 고소함의 끝판왕 간장나물 메밀국수가 오늘의 주인공. 잠시만요. 근데 저는 메밀묵은 그 메밀의 특성상 좀 뚝뚝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들었는데도 찰랑찰랑거리는 거 보이세요? 탄력이 엄청 좋네요. 네, 오랜 시간 이렇게 잘 저어서 푸면은 그 탄력이 좀 있어요. 이렇게 시중에 파는 묵처럼 그렇게 뚝뚝 끊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까요? 감출 수 없는 진한 맛이 입안 가득 느껴지는데요. 이거구나. 굉장히 부드럽고 툭툭 끊기는 그런 식감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살짝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맛. 그리고 고소한 맛이 진짜 일품이네요. 다른 이런 채소 안 곁들여도 묵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번에는 간장나물 메밀국수. 구수한 메밀과 들기름 특유의 고소함이 더해진 부드러운 콜라보. 자극적이지 않고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만 듬뿍 담은 사장님의 역작이라네요. 네, 근데 요즘에 들기름 막국수가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 들기름의 고소한 맛과 그 간장의 달콤하면서도 짠맛, 단짠의 정석에 향긋한
강원도 나물들이 합쳐지니까 와, 이건 진짜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자, 메밀메밀한 맛집 찾기 두 번째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는요, 일단 겨울에 먹어도 굉장히 맛있지만 여름에 먹어도 역시나 맛있는 메밀로 만든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뭘까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장돌뱅이 허생원이 자주 찾았던 봉평 전통시장 한켠에는 매일같이 달콤 구수한 맛을 빚어내는 사장님이 계신데요. 메밀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네, 이게 메밀찜빵이에요. 저희 집 대표 오. 찜빵. 진짜 봉평 태생의 메밀찜빵. 루틴 함량이 높은 메밀이 듬뿍 넣은 비교 불가 찐 메밀찜빵입니다. 제가 일단 보니까 메밀이 들어가서 딱 봐도 색깔은 그 제가 알고 있는 메밀 색깔이 나거든요. 네. 또 근데 맛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일반 찐빵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 일반 찜빵 하면은 요즘은 뭐 기계로 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 이렇게 수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찜빵을 먹으면 속이 거북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저희 찜빵은 찜빵을 꼭 뜨겁게 안 먹어도 식은 뒤에 먹어도 이 찜빵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고 몸이 고단해도 100% 수작업을 고집하는 사장님의 정성 덕분에 23년 한결같은 맛을 지켜올 수 있었다는데요. 이제는 수십 년 세월을 품은 변함없는 손맛으로 봉평 전통시장의 핫한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그 메밀 찐빵입니다. 진짜 이 색깔도 우리가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 메밀 네네네. 색깔이 나고요. 일단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갓 나와서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슈 맛을 한번 볼게요. 오, 맛있어. 잠깐만. 아, 진짜. 아, 좀 뜨겁긴 한데 그래도 또 갓 나왔을 때 먹으니까 그 맛이 있네요. 그렇죠. 이 메밀 향과 맛이 진짜 구수하게 올라오고요. 또 이 팥의 그 달콤한 맛이랑 구수한 맛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사장님이 정말 정성껏 하나하나 손으로 빚으셨잖아요. 그 정성과 정이 듬뿍 들어간 왠지 좀 정겨운 맛이랄까? 너무 맛있어요. 메밀찜빵 매장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세 번째 메밀 맛집이 있었는데요. 사장님, 제가 일단 오늘 봉평에 와서 이 메밀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 네.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아, 네. 여기에서도 메밀로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어떤 거예요? 저희 닭강정이랑 메밀 닭강정이랑 메밀 황태강정이 있습니다. 메밀을 품은 닭강정과 황태강정이라고요? 도대체 이 조합이 뭐야? 국내 최초! 루틴 함량이 풍부한 쓴 메밀로 만든 닭강정과 황태강정은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색 별미인데요. 아, 그런데 쓴 메밀이 들어갔으니 쓴맛이 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쓴 메밀 덕분에 튀겼을 때 튀김옷이 더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맛있는 메밀 닭강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 기다리는 동안요. 네. 맛있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얼른 드셔보세요. 아니 근데 일단 먹기 전에요. 네네. 너무 궁금해요. 이 네. 메밀 닭강정 저는 진짜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메밀을 넣어서 닭강정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우리 봉평 하면은 메밀의 고장이잖아요. 닭강정은 전국 어디에도 많지만 메밀 닭강정은 흔하지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 메밀 닭강정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 닭이랑 이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좀 더 좋은 음식을 그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접목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맛있고 예, 반응도 너무 좋고요.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와. 짠. 이 맛있는 닭강정. 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제가 맛을 볼게요. 마스크 빼고. 오, 냄새 좋다. 평소 닭강정의 진심인 이지은 리포터. 맛이 어때요? 제가 닭강정을 좋아해서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아무래도 튀기는 거기 때문에 약간 느끼한 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근데 이게 쓴 메밀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 튀김이 뭔가 되게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요. 거기에다가 양념도 이게 매콤 달콤한 맛의 조화가 어쩜 이렇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또 먹고 싶은 마성의 맛. 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단짠의 정석, 메밀을 품은 닭강정과 황태강정, 진한 고소함에 그치 수제 메밀묵과 막국수, 사계절 영양 간식인 메밀 찐빵까지 올여름 메밀을 활용한 이색 별미를 찾으신다면 강원도 봉평 어떠세요? 네, 오로지 물과 직접 농사진 통 메밀가루로만 만든 수제 메밀국 뭐였죠? 수제 메밀. 메밀묵이었죠. 묵이었습니다, 묵. 제가 너무 현기증이 나요.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단짠 편견을 버려버렸던 간장나물 막국수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네네네. 정말 이 두 음식 다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 메밀묵에서 제가 네. 현기증이 났잖아요. 제가 정말 진심인 편인데 이게 수제 메밀묵이 네.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는 가서 맛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수 씨가 넋을 넣고 예. 저 메밀묵 맛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10번 했죠. 네, 감사합니다. 자, 명수 씨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네. 이 메밀묵 있지 않습니까? 묵이 저렇게 찾을 수가 있을까? 묵밥으로 해 먹어도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화면에서 함께 봤던 저 묵을 먹고 나서 봉평 전통시장을 딱 방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메밀로 만든 닭강정. 네. 그리고 뭐였죠? 황태로 만든 강정. 또 먹고 후식으로 메밀 찐빵까지 먹으면요. 야, 봉평 식도락 여행 다 했다. 봉평 식도락 여행 이거다. 네. 뭐 이런 판단이 확 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여름에 사실 꼭 먹어야 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메밀이기 때문에 네네. 꼭 맛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봉평에 가시면 이 별미죠. 메밀 요리들 맛보시면서 식도락 여행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맛있는 봉평 메밀 여행 잘 다녀왔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강원도에 있는 대다수 학교들은요,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학생들도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네. 무엇보다 선생님도 그 고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그러니까 일도 일인데요. 정말 마음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진다, 또 아이들의 교우 관계가 불안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괴로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 선생님의 마음은요, 뭐 예나 지금이나 변동 없을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는요, 학생들의 참교육을 선언하면서 거리로 나선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자, 그때 그 모습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남춘천 여자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김영섭 선생님. 그는 지난 2016년 해직돼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단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전교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중에 해직 교사가 있습니다. 전교조의 참교육을 위해서 해직되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을 저희들은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법의 노조가 되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직권 면직을 당했습니다. 전교조를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 이에 맞선 선생님들의 투쟁의 역사. 그 기원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9년에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2개를 싸고 들고 학교를 갑니다.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10시가 넘어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학교를 나오는, 누군가는 공부하는 기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밤중까지 학교를 벗어날 수 없었던 당시의 학생들. 오죽하면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학생들은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며 묵묵히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는 우리를 단순히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바로 전교조 교사였더라고요. 1989년 춘천 여자고등학교에 재직했던 민병희 선생님 또한 그런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의 성적보다 행복이 더 귀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직 경쟁, 공부 이런 속에서 그 유명한 오양의 죽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자살한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가슴을 뜯고 반성을 하면서 교육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때가 공안정국이었어요. 근데 그 공안정국을 뚫고 그걸 결성할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그 교사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 교육의 변화, 열망. 저도 운동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선생님들은 교육 민주화를 외치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천편일률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 반대하며 보다 인간적인 교육을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거셌습니다.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해 동원된 학부모 단체들은 입을 모아 전교조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학교에서 동원해가지고 어머니회나 뭐 여러 가지 사회단체 다 반대했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게 있어서 뭐 모든 무슨 내무부 그 당시는 그렇게 불렀어요. 또 교육부, 그다음에 안기부 뭐 이런 기관원들이 뭐 다 모여서 각 지역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탄압하고 했었죠. 정부의 탄압은 무려 1,500명이 넘는 교사들의 대량 해직 사태까지 이릅니다. 강원도에서도 전교조 탈퇴를 거부한 45명의 교사들이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단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워서 꺾이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아직 몰라. 학생들의 곁을 지킬 수 없게 된 해직 교사. 1989년 6월 20일 마지막 종례의 기억은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혀 항상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나올 때 아이들이 막 운동장에 나와서 울고 매달리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해직되고 나서 얼마큼 지나서 그 도내 학교 방문하기 위해서 강원도내를 다니다가 문득 운동장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학교가 가고 싶은지 앉아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자리를 잃은 선생님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운 교실, 보고 싶은 학생들의 얼굴. 이런 고통을 보듬을 겨를도 없이 금전적인 어려움도 냉혹하게 닥쳐왔습니다. 해직된 선생님들은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모색해야 했죠. 하지만 신념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때 단 하나,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해직이 안 됐어요.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앉아 있었으면 제가 어떤 교사가 됐을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배고파도 마음 편안한 그런 게 더 마땅히 좋았다고 보고. 전교조 합법화와 부당 징계 철회를 위해 해직 교사들은 꾸준히 거리로 나섰습니다. 멈출 수 없다. 그런 선생님들에게 돌아온 건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폭력이었죠. 극심한 탄압에도 참교육을 향한 열정은 꺾일 줄 몰랐습니다. 교직원 노조 만세! 실제로 그 당시에 시민들이 바라볼 때 하도 정부의 그 악선전에 의해서 빨갱이 아니야? 뭐 이렇게도 했지만 단 한 가지 믿어주는 거는 저 사람들이 옳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주 모든 시민들이 인정해 줬어요. 그게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했던 시민들은 더 이상 악선전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죠. 시민들의 공감은 전교조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도와주는 후원 회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생계비 받으면서 살았고요.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선생님들 또 우리 시민들도 함께하면서 그 연대의 힘이 결국 한 5년 가까이 지나면서
복직을 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해직 교사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민주화에 대한 신념으로 기꺼이 목소리를 높인 선생님들. 바른 길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잘못된 교육 현장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직마저 불사한 그들의 희생과 노력은 그들에게 배우고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이들에게 이정표가 돼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유행어가 사실은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 학창시절 때만 하더라도요. 저 7시 30분에 등교를 했었던 것 같고요.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10시에 하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명수 씨가 열심히 학창 시절을 보냈군요. 네. 자, 선생님들이 해직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사수하고자 했던 건요. 학생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에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분들도 그 마음을 잘 알아서인지 그 떠나가는 선생님의 그 뒷모습을 졸졸 따라가서 이렇게 붙잡는 모습 아까 영상으로 보셨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당시 선생님들의 제자가 훗날 또 선생님이 되어서 참교육의 뜻을 이어간다. 이것이야말로 전교조의 역사이자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오늘도 교육 일선에서 학생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강원도의 모든 선생님들 존경하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수 씨는요, 지금 살고 계신 곳을 잊고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아무래도 있어요? 좀 한적하고 힐링이 되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저는 좀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물을 좋아하시는군요. 바다가 있는 동해안으로 가서 아니 이거 말하다 보니까 떠나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자, 동해안을 이야기하고 뭐 바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강릉에 가면요. 복잡한 서울살이를 다 내려놓고 새롭게 정착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새롭게 정착한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이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행복한 모습을 함께 보시러 주문진, 정동진이죠. 정동진으로 함께 떠나시죠. 정동진 여행 오신 분들이 좀 책과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마디로 그냥 쉼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연치 않게 여행지에 왔지만 여기에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다시 찾아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 뭔가 에너지를 충전해 가서 다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쉼의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낯선 곳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편안한 쉼의 공간으로, 때론 강릉을 찾는 특별한 이유로 남고 싶은 공간이 있습니다. 강릉의 터를 잡고 이방인을 기다리는 젊은 부부의 정동진 살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강릉 시내에서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 정동진. 정동진은 조선시대 한양의 광화문으로부터 정동 쪽에 위치한 바닷가라 해서 정동진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 장마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그래서 바다색도 정말 이쁜데요.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동진의 마음을 빼앗긴 이가 더 있습니다. 박이루, 오승희 부부. 부부는 이곳에서 재밌고 독특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공간이죠? 이곳은 정동진 아침 일출과 함께 시작하는 영화 서점이고요. 기본적으로 영화와 관련된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기도 하고 이런 베이커리나 음료 같은 걸 판매하면서 카페처럼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 하지만 손길이 가게 배치된 책들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에선 주로 영화 관련 서적을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 원작을 비롯해 영화 감독의 에세이까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석 같은 공간입니다. 다른 문화 생활도 많은데 꼭 영화를 다루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원래 서울에서도 독립서점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요. 하면서 조금 지역에서
자연과 가까이 이런 서점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여름에 강릉 정동진으로 이주하게 됐고요. 영화라는 컨텐츠를 고른 건 저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제가 영화를 많이 좋아하고 더 영화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책을 고르고 영화를 같이 접목시켜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영화 서점으로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독특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새벽 5시, 낯선 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여시는 거세요? 정동진 하면은 일출을 많이 보러 들어오시잖아요. 저도 처음 정동진 아침 일출을 보러 왔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일출을 보고 나서 그 좀 느껴지는 여운들을 좀 더 느끼고 싶은데 이게 확 사라지더라고요. 갈 곳도 없고 문 여는 곳도 없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책과 영화를 만날 수 있도록 열어보자. 누가 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분 정도는 정말 5시쯤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 또한 되게 감동하고 있어요. 저희들 같이. 밤늦게까지 활동을 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네네네. 괜찮으세요? 저희는 오히려 저녁을 조금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늦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고 하루가 빨리 마감되는 그런 일상을 좀 보내고 싶다라는 게 둘이 좀 생각하는 바였고 오히려 이 정동진 지역에 와서 그거를 좀 실현할 수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한 7시 정도 되면 거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과 오후는 손님과 공유하고 저녁 시간은 오롯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부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삶은 돈보다 더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도심을 떠나 낯선 곳으로의 정착. 현재로선 성공인 셈이죠. 어떻게 하시다가 강릉으로 오신 거세요? 처음 저희가 정동진에 같이 오게 된 건 정동진 독립영화제 때문에 2016년에 처음 오게 됐고 그때 느낌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관광지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보면 정동초등학교에서 영화도 보고 그 뒤쪽에 이렇게 마을이 있는 걸 보니까 여기서도 살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부터 매년 이제 정동진을 오면서 이곳에서 이런 식당이나 숙박소만 있는 마을에 이런 책을 만나고 영화를 만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여기서 서점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이제 한 2, 3년 둘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여름에 오게 됐어요. 네. 창문 밖 빼곡한 빌딩 대신 바다를 들인 집. 이곳엔 서점뿐 아니라 또 다른 공간도 함께 있었는데요. 여느 관광지 숙소와는 조금 다른 오직 한 명만 숙박할 수 있게 꾸몄답니다. 저희가 1인 여행객을 위한 스테이를 지금 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이사 오면서부터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관광지이고 여행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좀 쉼도 갖고 서점에서 책과 영화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숙박 시설이랑 혹시 차별점이 있나요? 그냥 뭐 날짜에 맞춰서 오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요즘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본인은 어떤 분인지 이제 조금의 서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정동진을 관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이야기들을 마중물처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고요. 여행길에 우연히 들러 주인 내외와 여행객이 함께 밥을 먹고 책을 보고 잠을 청하고 영화를 볼 수 있다니 이런 재미에 제법 단골도 생겼다고 하네요. 강릉이라서 바다가 있어서 영화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부부의 도전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영화란 평생 친구일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힘들 때 저는 항상 극장에 찾아가는 편이거든요. 뭔가 저의 좀
이해받고 싶고 저를 좀 스스로 돌봐주고 싶을 때 극장에 가는데 영화를 보고 나면 좀 위로받은 느낌이 들고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는 것 같아서 영화가 저에겐 되게 친구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을 떠나 평생 배필과 함께 찾아온 강릉 정동진. 낯선 곳에서 부부는 또 다른 낯선 일을 기다립니다.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지쳤던 삶의 위로를 받는다면 부부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텐데요. 영화 같은 삶이란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행복한 파노라마라는 것을 박이루 오승희 부부는 오늘도 깨닫습니다. 어떠세요, 명수 씨? 잘 보셨죠? 네. 지금의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이나 뭐 직장을 다 내려놓고 저렇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용기가 네.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어요? 왜냐면 예. 두 분이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또 마음속에 그리던 곳에서 저런 삶을 산다면 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두 분의 용기가 참 부럽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또 책과 영화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더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요,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 주 내내 낮에는요 폭염과 소나기, 밤에는요 이렇게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건강 관리를 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요 시원한 옷차림을 하셔서 통풍을 네. 잘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탄산 음료, 과당 음료, 알코올보다는요 네. 물을 자주 마시면서 수분 섭취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 주 내내 자외선 농도까지 높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구름이 많이 낀 날에도요 자외선 지수가 높을 수 있을 만큼 외출하실 때는요 꼭 그 자외선 차단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챙겨 바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